스포츠.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김도한, 정세영의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한 기자, 그리고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한 기자님은 진짜 오랜만이네요. 예, 요즘 뭐 왜 이렇게 바쁘셨어요? 아니, 월드컵 기간에 네. 야구 기자들도 축구 기사 쓰라고 그러셔가지고요. 축구 기자 아니잖아요. 축구 기자는 아니었는데 네. 좀 바빴고요. 네. 월드컵 뭐 16강 쾌거도 이뤘으니까 뭐 글쓴이라고 바빴고, 또 최근에는 농구 기사도 좀 쓰고 있어서 그렇네요. 여러 종목을 좀 취재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겹쳐졌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간만에 또 본업인 야구 기자 모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는 이정우 선수 이야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정우 선수 지난 19일이었죠. 키움 구단 사무실을 방문해서 2023 시즌, 그러니까 내년 시즌을 마치고 메이저리그 무대에 도전하고 싶다는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뭐 예상됐던 행보고요. 그간의 키움이 이 강정호, 박병호, 김하성 등 팀의 간판 스타들의 이 빅리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구단이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큰 변수가 없는 한 키움은 이정우 선수의 빅리그 진출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일단 이정우 선수 스스로가 간다는 마음을 먹는다는 건 우리 모두가 뭐 기정사실처럼 기본값으로 깔고 있었고, 사실은 내년 시즌에 바로 갈 것인지 혹은 이제 한 시즌 다 마치고 갈 것인지가 관건이었는데, 이제 내년 시즌 마치고 가겠다라고 이제 본인이 의사를 밝힌 거죠. 네, 이게 사실 1년이 큰 게요. 예. 포스팅이냐 FA냐가 이제 1년 차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1군 등록 일수가 7년을 내년 시즌에 채우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포스팅 시스템 자격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우 선수가 이제 딱 1년 남았는데, 제가 뭐 키움 관계자들한테 1년 내에 우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정우 떠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뭐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날이 1년밖에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우 선수가 지금 완전 FA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 WBC 그렇죠. 4강 이상하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버리면 1군 등록 일시를 다 채워가지고 완전 FA가 되면, 이렇게 되면 키움 구단에서는 포스팅 없이 보내야 돼서 키움 구단은 그걸 좀 경계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용어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FA냐 포스팅이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차이라고 했는데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일단 포스팅 시스템이란 이제 다른 리그 소속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할 때 계약하는 네. 방법인데요. 프로야구는 앞서 이제 설명드린 대로 1군에서 7시즌을 채운 선수가 이제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빅리그 3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이적료를 제시한 팀에 우선 입찰권을 보장했고, 그래서 비공개 경쟁 입찰제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에 이 선수 계약 협정이 좀 개정이 되면서 최고 응찰액이 아니라 선수 계약, 그러니까 보장 금액에 비례해서 연봉에 비례한 금액에 포스팅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보장 금액 이 지급 부분은 좀 복잡한데요. 네. 2,500만 달러 이하거나 또 2,500만 달러 이상 5천만 달러 미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5천만 달러 이상을 지급하느냐에 따라 포스팅 금액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경우의 수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 2024년에는 거의 100% 못 본다라는 게 기정사실화된 거죠. 혹시나 키움에서 만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현재로서는 키움은 일단 선수의 의사를 존중한다, 이게 이제 기본 방침이고요. 게다가 키움 구단이라는 곳이 터라고 하나요? 터가 좋은 게요. 포스팅 시스템으로 네. 이 타자 중에 성공한 선수가 3명인데 네. 강정호, 박병호, 김하성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선수가 모두 전 소속팀이 키움, 그리고 넥센이 이제 키움의 전신이기 때문에 키움 선수들은 메이저리그 포스팅에 성공한다, 이런 또 법칙 아닌 법칙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키움 구단은 1월 업무가 지금 종무식을 하고 좀 쉬고 있는 기간인데, 1월 업무가 시작되는 1월 2일 이후에 입장을 정하겠다, 빅리그 진출을 허용할 것 같다는 게 지금 현재 분위기입니다. 다음 주면은 뭐 바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언론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이게 미국 메이저리그닷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이제 공식 홈페이지죠. 네. 이정우 선수가 이제 빅리그 구단 진출 의사를 통보한 다음 날에 20일 공식 홈페이지 메인 기사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KBO 스타가 내년 겨울 메이저리그 FA 시장을 뒤흔들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 이정우 선수가 바람의 아들 이정범 코치의 아들이라는 뭐 이야기
것도 있고 그다음 각종 타격 성적을 꽤 자세하게 분석을 했는데 이게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만큼 메이저리그에서도 이정우 선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뭐 속세적이라 할지라도 과연 몸값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정우가 얼마에 갈 것인가가 좀 이제 관심이 될 텐데 예상되는 뭐 금액이 나오고 있나요? 일단 포스팅 시스템 하면 유현진 선수가 떠오르는데요. 네. 2012년에 LA 다저스와 6년에 3천만 달러, 뭐 어마어마한 네. 역대 최고 계약을 했고요. 타자 가운데서는 키움에서 이제 김하성 선수가 포스팅 시스템으로 2021년 샌디에이고와 4년 2,800만 달러를 받은 것이 최고거든요. 이정우 선수가 물론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지만 일단 수비적인 측면에서 좀 인정을 받는다면 뭐 두 선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몸값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지금 메이저리그 FA 시장이 엄청 호황입니다. 네. 역대 최고액이 계속 경신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구단이 좀 참가하느냐 이게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많은 구단이 이정우 선수 영입에 참가할수록 이정우 선수의 몸값은 그만큼 경쟁이 붙어서 그렇죠.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자타공인 국내 최고의 타자이기 때문에 확실히 기왕 간다면 좀 이제 뭐 좀 더 높은 몸값에 한번 또 기록을 세우면서 갔으면 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는데 뭐 일단은 사실 그 계약 금액도 계약 금액이지만 과연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얼만큼 통할까 여기에 대한 전망은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그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한테 전화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네. 이정우 선수에 대한 평가 일단 타격 실력은 의심치 않고 있었습니다. 꾸준히 기회만 보장받는다면 타율 2할 8푼 그리고 두 자릿수 홈런이 가능한 선수라고 했는데요. 다만 이 타격 외에 파워나 수비, 주루, 어깨 이 나머지 툴 부분에서는 아직 의문부호가 좀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실 철저하게 비즈니스로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네. 많은 몸값을 가고 받으면 빅리그에서도 주전 기회를 보장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타격 실력이야 빅리그에도 주목하니까 초반 주전 자리를 보장만 받는다면 저는 이정우 선수가 한국에서의 모습을 미국에서 보여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김정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포스팅을 만약에 하게 되면 FA 말고 포스팅을 하게 되면 저는 응찰 구단이 나올 거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네. 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2015년에 손아섭 선수 그리고 지난해였죠. 나성범 선수 때 그리고 김재환 선수도 도전을 했었는데 무응찰 이게 사실 선수한테는 조금 자존심에 이제 그렇죠.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정우 선수는 저는 FA가 아니라 만약에 포스팅이 되더라도 수비 능력 때문에 응찰 구단은 저는 충분히 나올 거로 보고요. 또 하나는 MLB.com이 이정우 선수가 627타석에서 삼진을 단 32개밖에 당하지 않았다. 이 이제 삼진을 당하지 않는 능력을 굉장히 높게 봤다는 점은 일단 컨택에서는 높게 좀 봤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하나 문제는 이정우 선수가 이제 국내에서도 거포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네. 일단은 메이저리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타자를 좋아하는데 이정우 선수가 정교하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을 많이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모로 말씀하셨던 그 3월에 있을 WBC 무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특히나 이정우 선수에게는요. 이게 그렇습니다. 쇼케이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통화를 해본 스카우트들도 이정우 선수가 사실은 언제 빅리그 진출 선언할지 몰라서 국내 경기 데이터 정도만 했는데 이게 WBC는 모두가 총출동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정우 선수를 제가 12월 초에 한번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도쿄올림픽에서 일본, 미국, 도미니카 투수들을 상대했는데 자기 성적은 나쁘지 않았대요. 그래서 미국 가면 더 잘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WBC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은 그 이제 우리가 1라운드에서 일본을 만나는데 일본의 라인업이 보통이 아닙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야, 이거 뭐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메이저리그 올스타를 꾸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오타니 선수 다르비시 선수 MLB에서 15승 고지를 밟았고요. 또 오타니 쇼헤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타 겸업을 하면서 지난해 아메리칸 리그 만장일치 MVP를 타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그 사사키 로키 선수도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최근에도 160을 던진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투수 같은 경우에 160 던질 수 있는 선수가 한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정우 선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는 한일전에서 이정우 선수가 과연 얼마 칠까 이것도 저는 관심사예요.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뭐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있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그 일본 자국 리그에 있는 선수들 몇몇 화려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뭐 야마모토 요시노부 뭐
이마나가 쇼타 선수 이런 뭐 현 시점에서 일본 최고의 국내 선발 투수로 보이는데요. 이런 선수들이 전부 합력한다고 했고요. 지금 최근 뉴욕 매치와 계약한 그 900억 원 이상을 받은 그렇죠. 선수가 있습니다. 센가 코가이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에 지금 들지를 못합니다. 들지 그 못한다면 이미 너무 그 정도로 네. 지금 선발진이 꽉 차 있는 상황이라서 네. 우리가 1라운드에서 일본을 상대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전력이라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이겨야 됩니다.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돼요. 예. 자, 그리고 또 근데 일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자타공인 또 세계 최강 미국 그리고 또 굉장히 강력한 국가 쿠바도 막강 전력이 구성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선수가 몬카다하고 로버트라는 선수인데요. 네. 화이트삭스에서 뛰고 있는데 이미 WBC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쿠바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으로 망명한 쿠바 선수들의 출전 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쿠바 야구 연맹이 협정이 마무리된 뒤에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지금 공식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허용하겠다. 미국, 예. 일본, 쿠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아 라운드에서 붙겠지만 올라가도 지금 첩첩산중입니다. 저희가 8강을 하게 되면 쿠바랑 갈것 같은데 쿠바 만만치 않고 미국도 대단한 게 마이크 트라우트, 폴 골드슈미츠, 무키 베츠, 트레보 스토리 이름만 들어도 이 특급 스타들이 모두 참전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애덤 웨인라이트, 라이언 프레슬리 등 이 S급 빅리그 투수들도 모두 참가를 선언했는데 제가 눈길을 끄는 선수는 클레이튼 커쇼 맞았어요. 유정민 네. 선수의 동료였죠. 대표팀 구성이 정점을 찍는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간 커쇼 선수 같은 경우에는 WBC에 한 번도 참가하지 않았거든요. 이번 대회에 나선다는 건 그만큼 이번 미국 대표팀이 갖는 상징성이 그만큼 크다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럼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관심 명단 50위는 발표가 됐었고요. 네. 지난주 이제 예비 엔트리 35명을 확정을 해놓았고 해당 선수들에게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명 중에 해외파가 5명인데 일단 한국계 선수 현수 에드먼 그리고 보스턴의 로버트 레프스나이더가 합류를 했고요. 그리고 김하성, 최지만, 박효중 등 우리 코리안 빅리거들이 관심 명단에 포함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유현진 선수가 지금 팔꿈치 수술로 좀 빠진다는 게 한국 대표팀으로서는 좀 아쉽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전력 이번 대표팀 뭐 아직 사실 구성도 안 되고 뭐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만 예측 가능한 전력 한 어느 정도 수준까지라고 보세요, 김도환 기자는? 전 일단 객관적으로는 아시아 라운드에서는 일본 다음 2등으로 보는데요. 공은 둥글기 때문에 네. 한일전에 우리가 어떻게 한번 그렇죠. 뭐 크레이지한 선수가 나와서 이긴다면 파죽지세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한일전이 저는 관건일 것 같아요. 저는 8강에서 뭐 쿠바 이런 나라들을 상대했을 때 선수들은 무조건 4강을 가겠다. KBO도 지금 무조건 4강 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8강전에 또 이런 기운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마이애미 4강 라운드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업데이트된 게 최지만 선수가 저는 이제 오늘까지 뭐 최지만 선수가 지금 몸이 조금 안 좋거든요. 네. 그 회복이 어떻게 됐는지가 좀 궁금한데 메이저리거 중에 최지만 선수가 좀 합류를 해야 저는 좀 타선에 중량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지만 선수가 꼭 합류를 했으면 좋겠고 뭐 이슈 논란의 중심이었던 안우진 선수는 뭐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거로 저는 잠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까지만 저는 들었지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안우진 얘기가 사실은 기자들한테 엄청난 관심사였거든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안우진 선수가 합류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최고 구위를 가진 선수이지만 그렇죠. 이제 그 선수를 뽑느냐 안 뽑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였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좀 팔로우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매주 하나씩 업데이트 될 때마다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3월에 대회가 있는 만큼 선수들이 평소보다는 일찍 몸 상태를 끌어올려야 할 텐데요. 자, 선수들의 근황을 비롯한 스토브 리그 소식은 잠시 쉬었다가 와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김도환 정세영의 스트라이크 존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이제 뭐 연말까지 뭐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만 푹 쉬는 분위기인가요?
사실 12월과 1월은 비활동 기간인데요. 최근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12월엔 가볍게 웨이트 등을 통해서 몸을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벌써 기술 훈련에 돌입하는 선수들도 상당히 많고요. 올해 MVP를 차지한 이정우 선수도 올 시즌 잘한 비결이 12월부터 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는 등 선수들이 12월부터 훈련하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SSG 랜더스필드를 다녀왔는데요. 웨이트장에 선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배팅 머신 사실 이 타격 훈련은 잘 안 하는데 타격 훈련하는데도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만큼 예년과는 좀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저도 오늘 잠실 다녀왔거든요. 네. 두산 LG 선수들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제 정철훈 선수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네네. 우리가 MVP는 스포트라이트를 봤는데 신인왕은 너무 좀 이렇게 소외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정철훈 선수 만나고 왔는데 WBC에서 직구 오타니 상대로 직구 한번 던지고 싶다고 막 그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두산 선수들도 지금 굉장히 그 준비를 또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 보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눈도장 찍으려고 12월에도 지금 몸 만드는 선수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정철훈 선수는 그 이정우 선수 메이저리그 가면 잘할 거라고도 그렇게 얘기하고. 확실히 예년과는 좀 다른 모습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WBC에 출전할 선수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출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벌써 타격 훈련 시작했고요. 무조건 WBC에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각오가 대단하고 김강현 선수 등 이제 대표팀 엔트리에 들 선수들도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몸을 한 7-80%까지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벌써 호주 윈터리그 소화하고 온 선수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질롱코리아에서 윈터리그를 소화했던 뭐 키움의 장재영 선수, 하나의 김재영 선수 등 8명이 전반부 6라운드 일정을 마치고 지난주 귀국했습니다. 단연 돋보이는 선수가 9억 8이라는 별명이 붙은 장재용 선수인데 장재용 선수가 계약금 역대 2위인 9억 원을 받고 지난해 키움에 입단했는데 올해까지 2년간 재구의 약점이 좀 드러내면서 별로 활약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호주 리그에서 확 달라졌습니다. 네. 호주 리그 6경기에서 30이닝을 던졌고요. 1승 2패 평균 자책점 3.30 좋은 성적을 거뒀고 최근 발표한 6라운드 최고 투수에도 뽑혔습니다. 야, 뭐 키움은 내년에 좀 더 강력해진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네요. 결국은 키움 같은 경우는 지금 안우진이라는 뭐 걸출한 카드가 있는 데다가 외국인 2명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장재영 선수가 선발에 합류한다면 1, 2, 3, 4펀치까지는 사실 언터처블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구위를 가진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장재영 선수가 키포인트였는데 지금 마지막 라운드 MVP 받았죠. 그리고 아마 한 게임에 탈삼진 10개 잡은 경기도 제가 시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재영 선수가 제구력이 잡힌다면 타자들한테 다른 팀 타자들한테 굉장히 골치 아픈 또 숙제가 또 하나 생긴 셈입니다. 장재용 선수가 좀 달라진 투구 패턴을 보니까 스트라이크 비율이 이번 호주 리그에서 62.7%였습니다. 네. 최근 2년간 KBO 리그에서 57.2였는데요. 이걸 5% 정도 끌어올리니까 전혀 다른 투수가 됐습니다. 워낙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인데 이제 제구까지 자신감을 얻어서 내년에 그 우승에 도전하는 키움에 상당히 이 청신호 전망이 밝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그래도 많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한 달 후면은 스프링 캠프가 3년 만에 시작되죠. 드디어 이제 3년 만에 해외로 네. 드디어 이제 출국을 하는데요. 이 3개 팀 빼고 나머지 7개 팀이 전부 미국에 모여요. 그러니까 두산 베어스가 호주, 이승엽 감독이 이끄는 두산이 호주, 롯데가 괌, 삼성이 일본에서 캠프를 차리고 나머지 팀들이 전부 미국으로 가는데 SSG가 지금 플로리다 확정이 맞죠. 됐죠. 예. SSG가 플로리다고 나머지 팀들 6팀은 또 애리조나에 모입니다. WBC 대표팀도 2월 14일 날 애리조나에서 모이는데 KT 이강철 감독이 WBC 감독이기 때문에 네. 애리조나 KT 구장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캠프가 애리조나에 2월 달에 차려질 그럴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FA 미계약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키움의 투수 정찬원, 한현희, 그리고 KT의 내야수 신봉기, NC의 외야수 권희동, 이명기, 롯데 투수 강윤구. 지금 최근에 강윤구 선수는 강리호 선수로 개명을 했던데요. 이들 선수가 지금 미계약 FA로 남아 있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제 종무식을 치른 터라 협상이 사실 연말까지는 불가능하고요. 내년에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해당 구단들도 선수들에게 잔류 계약에 큰 관심이 없다고 사실상 이렇게 전했고요. 사인 앤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직접 좀 해달라라고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구단들이 좀 전력 구성을 마치고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계약 선수들에게 아주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이게 또 프로 무대다 보니 이런 또 비정한 장면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구단을 찾겠지만 갈 곳이 끝까지 없을 경우에는 뭐 그냥 훈련생 어떻게 FA 미아가 예. 될 수 있는데 예.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4월이 지나도 계약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난 2년 전에 이용찬 선수가 네. 5월 달에 NC하고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투수들은 마지막으로 이 시즌 시작되면 투수진이 좀 많이 흔들리는 구단이 나오니까 그거를 좀 보는 것 같고요. 외야수들 같은 경우에는 내야수, 이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이 좀 쉽지 않고 미아로 남을 가능성이 네. 상당히 부익부 높습니다. 빈익빈이 너무 심해요. 저도 이 선수들 가운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두 명 정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봤는데 전혀 미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A등급이 한현희 선수인데 한현희 선수 제가 시즌 도중에는 두어 개 팀 정도 관심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지금 키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미지근하고요. 그리고 게다가 한현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좀 슬펐던 게 가을 야구 엔트리에도 나중에는 구단에서 제외시킬 정도로 조금 값어치가 약간 정상에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1월 돼서 혹시 또 뭐 필요한 구단이 수요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때를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잔인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이제 프로리그다 보니 그렇죠. 어쩔 수가 없다는 면은 있습니다만 이분들에도 따뜻한 봄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정도는 가져봅니다. 외국인 선수들은 다 구성을 마친 건가요? 그러면? SSG 투수 1명, NC 투수 1명을 빼면 8개 구단이 지금 새 시즌 외국인 구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SSG 같은 경우에는 로메로라는 투수하고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메디컬 체크를 좀 더 꼼꼼히 하자고 해서 좀 계약이 좀 딜레이 되는데 곧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NC는 최근 2년간 나성범, 양의지라는 이 특급 집도끼 FA를 다 놓쳤는데요. 그래서 외국인 투수 1명은 빅리그 커리어가 좋은 투수를 찾고 있습니다. 아주 이름값 있는 선수가 올 것 같다는 게 지금 예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제 스토브리그에 대한 총평 간단하게 해볼까 하는데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이번 스토브리그 승리를 한 팀은 어디일까요? 어디입니까? 저는 롯데. 롯데. 저는 한화. 한화. 예, 한화가 그래도 움직였다. 롯데도 저는 네. 대만족. 예. 롯데 같은 경우에는 포수 자리에 유강남, 유격수 자리에 노진혁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약점으로 포지션을 일단 메웠다는 점에서 롯데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반면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박동원 선수를 놓치면서 그렇죠. 올해 이 트레이드 신인 지명고까지 주면서 데리고 온 선수한테 놓쳤다는 점에서 네. 기아가 좀 아쉬운 행보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화는 어떤가요? 저는 뭐니 해도 최은성 선수 네. 제가 뭐 사실 중간중간에도 제가 뭐 그런 자격은 없지만 이 프런트들한테 제발 좀 거포까지는 아니어도 강타자 좀 영입해라. 뭐 이렇게 그냥 사석에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야구계 흑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뭐 어쨌든 뭔가를 좀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게 한화가 몇 년 만입니까? 거의 한 4년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1000일 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드디어 움직였다는 점에서 손혁 단장한테 박수를 좀 쳐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년에는 야구계가 참 바쁠 것 같습니다. WBC 3월에 있고요. 바로 시즌 시작되고 그리고 또 아시안게임도 예정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3월 WBC, 9월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그리고 11월에 프리미어 12대회가 또 있습니다. 이 한 시즌에 이렇게 세계 대회가 겹친 것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축구에 이어 야구 대표팀이 크게 주목받는 시즌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두 분이 엄청 바빠지실 것 같은데, 자, 이제 2022년 마지막 스트라이크 존입니다. 올해 뭐 마지막 인사하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환 기자부터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제 뭐니 해도 월드컵 16강 기운을 WBC로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내년 미국 캠프, WBC, 항저우 아시안 게임까지 갈 것 같은데 현장에서 더 좋은 기사를 많이 쓰도록 하고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사 많이 생산하고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너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내년에도 좋은 경기 또 좋은 기사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김도환, 정세영의 스트라이크 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환 기자,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